투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는 자꾸 왜 시장에 반대되는 의견을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저는 준비를 하면서부터 그래요. 사실 저는 이제 기준이 나름대로는 명확하다 보니까 제가 정해진 결론의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같이 우리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들어보십시다. 네,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어제 삼성전자가 240조 투자 이야기가 나왔고, 네. 근데 이거에 뭐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단독으로 결정하진 않았을 거고, 기존에 뭐 있었던 거를 확정을 했다 그 정도겠죠. 네. 그리고 기존에 240조뿐만 아니라 매년 투자는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50조, 60조씩 매년 네, 투자한다면서요?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제 한간의 분석글 보면 240조면 그냥 3년간 240조니까 뭐 그러네. 연간 60조씩 투자하면 연간 60조, 마찬가지네. 뭐 60조 정도면 뭐 조금 더 하는 그냥 거네. 비슷하다, 좀 네. 더 하는 정도 수준이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거는 그 이슈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더 투자한다, 덜한다 뭐 그런 이슈 제외하고 어제 나왔던 240조 투자에 대한 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론으로 전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볼게요. 네. 첫 번째 제 생각은 뭐냐면 삼성전자는 240조를 써야 돼요. 쓰는 거잖아요.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쓰는 그렇죠. 거예요. 써야죠.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쓰는 거에 대한 투자는 투자인데 장기 투자를 위한 포석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어제 240조 투자를 하나는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하나 있고 부정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돈을 쓰면 결국 낙수 효과를 가져가는 구간은 그 삼성전자가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대상 섹터들이겠죠. 그렇죠. 낙수 효과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워닝 IPS부터 시작해서 소부장 종목들이 한번 쫙 급등했다가 밀렸잖아요. 이런 날은 한번 팔아줘야 다시 살 수 좋은 구간인 거고 그러니까 소부장 관련된 그러니까 특히 소부장 쪽은 앞으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 중소형 소부장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한쪽으로는 제가 아까 좋은 쪽으로 보는 게 있고 한쪽 나쁘다라고 보는 게 있는데 이게 힌트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도 똑같이 발표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자, 볼게요. 기사가 아니라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이거 제 화면 하나 불러주실래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2018년 8월 8일 기사입니다. 네. 저거 어제 기사 아니에요? 2018년 8월 8일 4만 명 채용 네. 이거 어제 기사인데. 180조 투자 4만 명 채용이죠. 똑같죠. 근데 이제 뭐 240조로 늘어났을 거고. 그다음에 쭉 보면 뭐 당연히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도 삼성이 어제 했던 거고. 그래서 보면 이때 4차 산업혁명 얘기 막 나왔을 때니까 AI, 5G, 바이오 사업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다 플러스 했던 게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예요.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테스나나 네페스나 이런 쪽을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삼성전자 돈을 쓰는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2018년도가 기억하시겠지만 역대 최고 실적이 나왔던 해예요. 올해 제외하고. 그럼 이제 주가 흐름을 볼게요. 2018년 8월이잖아요. 주가는 이미 2018년에 최고 실적을 보고 16년부터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 주봉입니다. 2018년 8월 이때잖아요. 잠깐 반등했어요. 이때 발표했겠죠. 이때 발표했겠네. 이 주에. 발표하고 나서 잠깐 반등했었어요. 그리고 이미 추세는 이미 2017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였잖아요. 하락 추세에 나왔다가 하락 추세선 맞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3년 투자했으니까 계속 하다가 이제 그게 3년 투자의 결실을 올해 본 거예요. 작년에. 작년에 본 거죠. 180조 투자 결실을. 그러면 지금도 비슷하지 않아요? 올 초에 고점 맞고 지금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또 어제 240조 발표 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반등을 지금 꾀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살짝 저는 여기서 횡보나 흘러간다라고 봐요. 왜냐면 240조 투자에 대한 리턴이 과연 올지 안 올지는 사실 여전히 물음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부터 나왔던 이번 주부터 나왔던 이제 반도체 전망 가격 전망은 떨어지는 걸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는 디램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면 하이닉스도 당분간은 좀 재미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반도체 가격 바닥에 잡혔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격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삼성전자는 또 지금 투자한 결실을 또 걷어들이겠죠.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시는 관점에서는 되게 좋은 뉴스인 거죠. 아, 이제 믿고 기다려도 되겠다. 또는 더 사도 되겠다. 또는 적립식으로 사도 되겠다. 다만 급할 건 없다. 근데 단기적으로 저기 위에 85,000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고민해봐야죠. 지금 수혜를 받는 걸 사던가 아니면 다른 쪽에 지금 다른 주도주로 부상할 만한 종목이 있을 만한 걸로 사던가 두 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는 여전히 중립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사도 돼요. 근데 그렇다고 팔 필요도 없어요. 근데 굳이 이걸 사라는 개념이 여전한 거죠. 여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한테 어제 그 기사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장기 투자로 추천을 해도 되겠다. 지금까지는 네. 장기 투자로 삼성전자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좀 더 이따 사세요지만 지금부터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어때요라고 물어보시면 한 1, 2년 기다릴 생각으로 사신다라고 하면 사셔도 돼요라고 이제 저는 약간의 뉘앙스는 바뀐 거죠. 근데 제 그러면 개인적인 소부장들은 그죠. 크게 보면 괴를 같이 하나요? 괴를 같이 하는데 이제 네. 종목별로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보겠죠. 네. 네. 근데 지금 이번에 강조를 한 게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에 가면 가장 필수적으로 가는 게 후공정 단이거든요. 일단은 전 그래서 테스나나 네페스나 그다음에 뭐 네페스 아크나 뭐 유니테스트나 이런 쪽도 되게 좋게 보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많이 밀렸던 애들이 있잖아요. 뭐 PSK, 솔브레인 뭐 지금 IT 부품주들 많이 밀렸던 오늘 그래서 원익 IPS도 오늘 아침에 밀렸다가 아침 급등을 했다가 지금 오후에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예, 보면 윗꼬리 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많이 밀린 종목 위주로 이제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건 주봉이고 일봉으로 보면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원익 IPS 오늘 장기 이평선 맞고 가격이 많이 실렸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 소부장 중에서도 정배를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원익 IPS는 여전히 역배열 상태지만 테스나 이런 거는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정배열 구간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이제 선별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테스나도 그렇고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덕전자도 오늘 선택전으로 상대적으로 센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오히려 지금은 많이 밀려서 떨어져 있는 원익 IPS 같은 걸 그러니까 매매를 하신다면 두 개 중에서 대덕전자 살래, 원익 살래라고 고른다고 하면 강력 메리트는 지금은 원익 IPS가 더 있겠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근데 실제로 매매는 대덕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대덕이나 테스나나 그다음 네페스 볼까요? 네페스는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얘는 거래량이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원익 IPS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말씀 못 드린다는 점에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종목별로는 다르게 대응해야 되지만 어쨌든 많이 떨어진 거는 너무 많이 떨어진 올라올 때는 올라올 수 있지만 왜냐하면 저항이 맞을 거예요. 차별화 가는 네. 거는 어쨌든 살아있는 종목이 네. 더 갈 것이다. 올라올수록 저항이 맞고 내려갈 그 부침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차라리 그 IT 소부장 쪽으로 할 거면 이제 조금 살아있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제 반도체 쪽 섹터는 소부장은 종목별로 갈 거고 대형주는 신다란 전제 쪽으로 가면 오늘 그리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지난주부터 조금씩 올라와줬던 종목들이 이제 바이오 섹터거든요. 그렇죠. 네, 그쪽은 이제 수급의 풍선 효과로 봤을 때 파이가 일정하다라고 봤을 때 네. 결국은 반도체가 눌러지면 또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들 특히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 쪽은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